네, 예비 사회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인턴 체험기 들려드릴 시간이죠.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1부부터 함께한 신은재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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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과를 이번 8월에 졸업한 신은재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에 관심도 많았고 광고에 관심도 있었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외 봉사 경험도 있고 또 해외 인턴 경험도 있고 또 인사팀 경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예, 그런 구직자입니다. 네. 그래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7년에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과를 입학을 해서요. 그 뒤부터 전국연합 광고동아리에서 잠시 활동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2학년을 마치고는 해외 필리핀 세부에 있는 이제 세부. 네, 세부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광지에서 놀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1년 동안 이제 약 40명의 어린이들의 엄마로서 관광지에서 예쁜 옷 한 번도 못 입어보고 네, 1년 동안 유니폼만 입고 아이들을 챙기고 열심히 하셨구나. 네, 예. 학생들 커리큘럼도 만드는 그런 국제학교 선생님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러한 국제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살려서 이제 학교 교내에 있는 한국어 교육원에서 조교로 활동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인재개발부에서 채용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거기 어때에서 함께할 기업은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입니다. 지난 1929년 조선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1958년 제1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한 이후 1980년 시중은행 최초로 105개 전 점포 온라인 가동, 1993년 국내은행 최초로 3년 연속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2005년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제1은행의 주식을 인수했으며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재구축, 증권사 설립 인가를 획득하면서 한국 대외경제 부분에 기여하는 은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을 비롯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금융권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턴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일을 했고 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인재개발부에서 이제 채용 인턴으로 일을 했고요. 네. 채용 인턴이라는 것은 이제 텔러를 채용을 할 때 프로젝트로 한 2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예. 그것을 진행하는 인턴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은행에 처음부터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인사 직무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인사 직무를 지원을 하는 여러 곳을 지원을 해봤고요. 네. 그중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면접 의뢰가 와서 그렇군요. 예, 일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인턴이 인사 직무를 맡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인사팀 그리고 인사 예. 직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고 약간 술을 잘 먹어야 하며 화끈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역량이고요. 직무에서 중요한 역량은 사실은 계산된 그리고 계획된 준비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채용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하면서 숲을 봐야 했고 나무를 봐야 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어느 날에는 채용 업무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루즈하게 진행된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계획성이랑 그리고 그런 계산적인 머리가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이 인재개발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배운 게 네. 이제 채용을 했던 그런 주최자로서 그리고 또 채용을 곧바로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준비생으로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두 가지. 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채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새벽 7시까지 나가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대기자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대기자들이 대기를 할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저는 직원이니까 이 회사는 어떻고, 그리고 이 면접 전형은 어떻고, 회사에 들어가서 복지는 어떻고, 이 은행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하고 은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얼굴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그 직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감정적으로요. 보면 어떤 분께서 최종 합격이 되셨는데 나중에 서류가 왔는데 보니까 토익이 기재된 점수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봐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그 서류라는 게 어떻게 딱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최종 합격된 상태에서 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채용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분에게 그것을 통보해 드리면서 저는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큰 관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제 채용이라는 좁은 문에서 나갈 준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했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제가 근무했던 곳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그래도 한데요. 조금 부족했던 경험. 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굉장히 똑똑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는 금융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만큼 어떠한 업무 체계가 확실하고 투명한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직원들을 평가하고 보상하고 교육하는 체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체계들이 너무 훌륭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정말 내가 클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고 나를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수 있으면서 나를 키워주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 탓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쁠 때도 있고 굉장히 루즈할 때가 있어요. 루즈할 때는 이미 업무를 빨리 다 해놓고 쉴 때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내에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 시간 내에 책을 펴놓고 하루 종일 책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직장인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잉여 시간을 인턴으로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제가 참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참 인턴이라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재 학생처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공고를 본 것은 저는 학교 취업 지원팀 공고를 본 거고요. 네. 많은 학교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채용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기 인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지정된 날에 접수를 하면 며칠 이내에 면접 대상자라고 전화로 통보가 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로 통보하고 나서 약 3일 이내에 곧바로 1대1 면접을 보게 돼요. 네. 굉장히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되는데 그래서 1대1 면접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한 40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알아가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채용이 되면은 당일날에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 기업, 정말 외국계 기업 스타일이구나. 그런 채용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채용 면접을 보기 전에 3일밖에 시간이 없었고요. 그 3일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제가 스터디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에 시간의 불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이 약간 외국계 은행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정형화된 대답을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해간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그런 생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집 앞에 카페에 가서 나는 무엇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일기장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잘 얘기를 해주고 네. 있는데 궁금한 내용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희 학생이 친구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모아왔다고요? 네, 저희가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궁금해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영상 바로 만나보실까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유희연인데요. 인턴 기간이 짧은데 전문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인턴 생활이 2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지 않았는지, 모자랐는지 아니면은 조금 2달도 힘들었는지 어땠어요? 이제 네, 지금 새록새록 생각이 우리 나는데요. 어머니처럼 웃으시네요. 예. 방송에 나오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일단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제가 한 건 2개월짜리 인턴이었는데요. 대부분 3개월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좀 긴 경우에는 6개월로 계약이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2개월의 기간이 좋았던 것이 프로젝트성이기 때문에 딱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잉여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 마무리가 돼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되면 딱 끝나는 것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턴이 보면은요, 이렇게 짧게는 한두 달이지만 길게는 1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인턴의 이 정규직 전환율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길게 이시안 할 경우. 대표님. 네. 사실 인터넷 정규직 전환율은요, 기관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이 인턴 중에 50%를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중요한 거지. 네. 기간 뭐 8개월 했다고 뽑아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긴 것들은요, 약간 청년 취업을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긴 그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처음에 기업에서 얘기한 그 몇 퍼센트 정도 전환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희 학생이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질문들 영상으로 역시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박성민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자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인턴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근데 들어가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네. 회계가 아니라 그 엑셀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네. 그거는 인사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가서든 그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일단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에 들어가서는 네. 굉장히 또릿또릿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약간 제가 보고서를 간략하게 제출하더라도 굉장히 신뢰받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는 거를 제가 느꼈었어요. 자격증을 특별히 취득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때요? 자격증을 솔직히 취득 안 한 이유는 네. 취득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필요성을 그렇게 못 절실하게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나 봐요. 네, 제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해외 경험을 예. 거의 자격증처럼 여기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같이 인턴했던 친구는 해외 경험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인턴을 한 친구들을 봐도 해외 경험이 있었던 사람 반, 그리고 없었던 사람 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격증도 거의 없었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대한 마지막 궁금증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4학년 전유래입니다. 외국계 기업인 만큼 해외 유학이나 해외 경험이 인턴 채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지 학생이 조금 전에 간략하게 대답은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턴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이티브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실제로 사무실에 이제 직무순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오신 직원분이 같이 근무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따돌림 시키지 않으려면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분위기도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 쓰는 분위기였고요. 이메일이나 문서 같은 것은 영어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솔직히 영어는 해외를 다녀왔든 다녀오지 않았든 기본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형성되어 아무래도. 있었어요. 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어땠어요? 문화적인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글로벌화가 기업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굳이 글로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외국인과 같이 일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배려라는 말로 굳이 오바스럽게 하기보다는 이미 당연히 그런 것으로 유연하게 넘기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은행이지만
창의성을 중시했다는 생각이 저는 인재개발부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비롯해서 요즘 정말 많은 외국계 기업에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채용을 희망하는 분들이 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시안 대표님. 외국계 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요. 공채와 특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채의 경우에는 지금 그 영어 얘기를 드셨는데 해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점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사실 영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나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너가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다 자기가 잘한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치화된 점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필요 없거든요. 몇 점이든 뭐예요. 어차피 다 같이 봐가지고 내가 봐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특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응시하기 전에는 지금 은재 학생처럼 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자기가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한국처럼 너는 몇 점이냐, 몇 점짜리 인간이냐 이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수희 학생은 매주 이제 다른 기업의 인턴 체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금융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질문해 볼까요? 금융권에서는 뭔가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막 이런 식의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이제 필요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컴퓨터 쪽 말고 금융 관련 쪽으로. 네, 금융 관련 쪽으로. 예. 일단 제가 채용 업무를 했기 때문에 채용된 분들의 스펙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딱 반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그 자격증에 비견할 만한 굉장한 어떠한 면접 점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받았거나 다른 능력들이 있으셨고요. 영업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경험이 있으셨고요. 네. 자격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이제 메리트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고 또 은행권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점 영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요. 제가 있었던 인재개발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사에 있는 그 홀딩스 개념이라 네. 외국 분들이 수시로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인사팀에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로 오셔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외국 분이 적어도 단 한 분씩은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은재 학생을 통해서 정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저희가 꼭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시안 대표님께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직무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의 공채 하반기를 쓰게 되게 된다면 예전에는 그 직무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회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채용 공고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직무 중심이라고 해서 마케팅 쪽을 뽑는 사람들도 마케팅을 엄청 한 사람만 뽑고 이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같이 뒤늦게 관심을 가져서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관심이라도 있어야죠. 네. 그 관심은 바로 그런 구체적인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해외 영업에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해외 마케팅에 관해서 뭐 좀 특별히 성취가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익히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인터뷰를 참고해서 내가 구체적인 관심이 있었다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은재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제가 뭔가 간지러운 부분이 약간 뚫린 것 같은 느낌. 네, 정말 많은 구직자들에게는 은재 학생이 그런 존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턴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구직자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저도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인턴을 끝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행에 있으면서 저는 숟가락 없이 밥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는 이제 이게 수저고 이게 숟가락이고 이게 젓가락이야.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돼라고 교수님들과 학칙에 의해서 그렇게 제가 수동적으로 살아왔는데 은행에 가니까 그리고 직무를 경험을 하니까 그 사회에서는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저 음식은 먹어도 되나? 이건 뭘로 떠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러한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가 아는 만큼 먹을 수 있고 아는 만큼 그리고 도구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꼭 아는 만큼 도구를 많이 쥐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사회초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은재 학생도 똑같은 구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 취업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조금 빠르긴 했지만 아무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어때 참여를 원하시면요. 화면에 지금 이제 연락처가 나갑니다. 예, 이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고요. 또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까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거기 어때 어떤 기업이 소개될지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시안 대표 윤수희 학생, 신은재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